네, 여러분 잘 치셨나요? 여기 사족이 좀 들어가 있었네. 여기 정부의 제소 요거를 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국회 각종 동의권, 승인권, 그다음 국회의 소추행이나 탄핵 심판인 거죠. 예. 그렇죠. 국회가 먼저 소추를 해야 탄핵 심판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네, 이거 사족이 들어가 있었네. 정부 제소. 네, 네, 네. 사족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 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보니까 사족이네요. 제가 왜 이렇게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강의안을 쓰면서 네, 제가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중요한 거는 어, 뭐죠? 네, 서로의 어떤 이런 견제 장치가 그죠? 서로의 이런 그 헌법상에 있는 견제 장치가 서로의 어떤 견제도 되지만 그 견제를 통해서 서로 뭐죠? 상호 의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관계도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견제라는 그 자체가 서로 상호 의존적이다. 그렇죠? 너 혼자만 잘 나갈 수 없다 이런 거죠. 서로 뭐죠? 타협하고 의존하고 협력해서 뭐죠? 최선의 결과를 얻는다. 자, 이런 내용인 거죠. 즉,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헌법상에 구현해 놓은, 자, 뭐죠? 삼권의 서로에 대한 어떤 견제장치는 어떤 서로에 대한 견제장치도 되지만 그 견제를 통해서 서로 협력하고 상호 의존하는 관계도 된다. 자, 이런 것들인 거죠, 여러분. 예, 이런 말인 거죠. 즉, 견제도 되지만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도 적용한다.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어찌됐든 우리나라 헌법에는 자, 권력의 분립을 자,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서로 헌법의 제도상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자, 헌법에 어떤, 네, 이런 견제 장치를 네, 뭐죠? 국가 작용별로, 즉, 입법, 집행, 그 다음에 사법의 어떤 이 국가 작용별로 서로에 대한 어떤 견제 장치를 줬다. 그리고 이러한 견제 장치는 서로에 대한 견제도 되지만 또, 뭐죠? 어떤 장애가 없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되는 그 협력 촉진제로서의 작용도 한다 이거죠. 어느 한 권력이 독단적으로 자기가 가진 권한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면 뭐죠? 나머지 두 개의 어떤 국가 작용들이 나서가지고 견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한 권력이 견제를 받으면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뭐죠? 서로 협력해야 되는 관계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견제도 되지만 서로 협력이라는 것도 이룰 수 있는 장치가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부 형태로, 네, 두 번째 정부 형태로 넘어가서요. 네, 자, 좀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권력 분립을 받고, 자, 헌법상 우리나라는 입법, 행정, 사법으로 권력이 분립이 되어 있고, 그쵸?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헌법에는, 자, 우리의 정부 형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거죠. 정부 형태론이 중요한 이유는, 네, 뭐, 크게 생각해보면, 네, 한 가지인 거죠. 네. 정부 형태가 왜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일단 그렇죠. 혼합된 대통령제, 변형된 대통령제라고 하는데 자 정부 형태가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결국은 국가라는 커다란 이 덩치가 있는 이 덩치가 되게 크죠. 네, 이 덩치가 되게 큰 이 국가라는 뭐죠? 이 덩치 큰 친구를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해 나갈 것인가? 그쵸?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조직을 어떻게 갖추고 어떠한 형태를 갖추어서 기능적으로 잘 이 국가를 운영해 나갈 것인가? 이런 거죠, 여러분. 자, 거기에 따른 형태가 바로 이제 정부 형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뭐 대통령제도 있을 수 있고, 자, 의원 내각제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이원 정부제 체제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자, 민주공화국 내에서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정부 형태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뭐냐면 자,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에 맞게 정부 형태는 정해진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에 맞게 정해지더라도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경제가 발전하면 다시 또 다른 정부 형태가 드러날 수도 있는 거죠. 들어설 수도 있는 거죠. 어디에요? 헌법에 그렇죠. 정부 형태는 결국 뭐죠?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 사항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정부 형태잖아요. 그렇죠. 국가의 조직을 어떻게 해서 이 덩치 큰 친구를 잘 운영해 나갈 것인가.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정부 형태에서 중요한 게. 그렇다면, 당연히 이 정부 형태는 뭐죠?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고, 자,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헌법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요? 헌법에 있죠.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정부 형태론을 어디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이 정부 형태를 어디를 보고 판단을 해요? 어느 걸 보고?
어, 당연히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이고 이건 헌법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에요? 네, 헌법을 보고 파악하는 거죠, 여러분. 자, 정부 형태는 그 나라가 어떠한 정부 형태를 가졌느냐. 자, 이거는 당연히 헌법, 그쵸? 그 나라,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헌법을 보면 당연히 그 국가가 어떠한 정부 형태를 가졌는지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처음부터가 아니죠. 네. 자, 최초에는 이제, 권력 분립형과 권력 집중형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형태가 권력 분립형이냐 또는 권력 집중형이냐 이런 거죠. 근데 권력 분립형은 뭐 우리가 앞서서 봤듯이 상권이 분립되어 있는 거죠. 각각의 국가 권력들, 즉, 입법, 행정, 사법이 분립되어 있는 거고, 자, 권력 집중형은 자, 입법, 행정, 사법이 뭐죠? 하나로 뭉쳐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이 레벤스타인이라는 이 학자는 자, 권력의 분산 또는 분립이 이루어진 정부인지가 형태 분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봤습니다. 즉, 레벤슈타인에 의하면 자, 이 정부 형태론에서 즉 정부의 형태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정부 형태가 권력이 집중된 형태냐 또는 권력이 분산이나 분립이 된 형태냐. 자, 이 기준이 정부 형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고 보는 학자가 바로 레벤슈타인이다. 레벤슈타인. 네, 칼 레벤슈타인인 거죠, 여러분. 네, 이름 들어보셨나요? 네.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정부 형태는 뭐죠? 국가의 조직인 거죠. 국가의 조직과 구성인 거죠. 즉, 뭐죠? 이 등치 큰 이 국가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부 형태, 어떠한 국가의 조직과 구성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죠? 조금 더 좁게 말하면 어떠한 정부 형태를 가져야 되느냐 이런 거고 이 정부 형태로는 당연히 헌법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국가나 어떤 나라 또는 어떤 뭐 국가죠. 네, 어떤 국가의 정부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려면 어디를 보면 돼요? 헌법을 보면 되는 거죠. 자, 이 헌법에 이 정부 형태라는 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레벤스타인이 가장 중요하게 본 건 뭐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정부 형태가 딱 보니까 입법행정 사법을 어느 한 국가 기관에 주고 있느냐 또는 어느 한 개인에게 주고 있느냐 아니면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즉, 입법은 국회에, 행정은 뭐 정부에, 그 다음에 사법은 법원에 주고 있는데, 자, 뭐 꼭 그렇지만 않더라도 입법, 행정, 사법을 나누어 가지고 각각의 국가기관에게 던져주면서 서로 분립하고 분산되고 분립된 정부 형태로, 국가 권력을 이렇게 찢어놓고 있느냐. 이게 바로 가장 정부 형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고 보는 학자가 바로 레벤스타인이었고 레벤스타인에 따르면 자 권력이 분립됐냐 또는 권력이 집중됐냐 자 이게 바로 정부 형태 분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런 거죠. 자 이건 어디에 나와 있어요? 헌법에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먼저 권력 분리 내지 권력 분산형을 보시면 자 권력 분립형 자 권력 분립형은 당연히 입헌주의 정부 형태죠 여러분. 자 입헌주의라는 게 뭐죠? 모든 것들이 헌법에 규정된 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 입헌주의. 헌법에 규정된 거죠. 입헌이니까. 그렇죠. 자, 입헌주의 정부 형태는 대부분 권력 분립의 형태인 겁니다. 네, 원칙적으로 권력 분립인 거죠. 그냥 권력 분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력 분립은 자, 입헌주의 정부 형태고, 자, 이 권력 집중형은 뭐죠? 전대주의적. 들어보셨나요? 네, 전대주의적 정부 형태를 달리 이르면, 자, 권력 집중형. 그 다음에 입헌주의 정부 형태는 뭐죠? 네, 권력 분립형이다 이런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자, 권력 분립 내지 권력 분산형인데, 자, 권력 분립형하고 권력 집중형인 거죠. 네. 자, 권력 분립형은 뭐냐면, 자, 입헌주의 정부 형태가 네, 권력 분립형입니다. 우리는 권력 분립형을 자, 입헌주의 정부 형태라고도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권력 집중형은 네, 전대주의적 정부 형태, 즉 전대주의 정부 형태는 권력이 어느 국가 기관 하나에 어떤 무슨 정당에 또는 어떤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고, 자, 권력 분립형은 자, 헌법에 뭐죠? 찢어놓고 있는 거죠. 네, 어떤 국가 자격, 즉 입법행정 사법을 뭐죠? 네, 이렇게 찢어놓고 있는 게 바로 입헌주의 정부 형태의 특징인 거죠, 여러분. 그게 이제 권력 분립형인 거죠. 즉 뭐냐면 자, 국가 권력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죠? 헌법에 의해서 창설된 권력인 거죠, 여러분.
그쵸. 주권은 시원적인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주권은 가지고 태어나는 거고, 자, 이 주권에 의해서 뭐죠? 만들어진 이 헌법, 그리고 이 헌법에 의해서 비로소 창설되는 이 국가 권력인 거죠. 즉, 헌법이 국가 권력을 찢어놓는 거죠. 입법은 뭐 의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행정은 어디에? 집행에. 이렇게 찢어놓는 거죠. 즉, 입헌지 정부 형태라는 게 뭐냐면, 자, 헌법에 의해서 국가 권력이 배분되고, 자, 부여되고, 그렇죠. 배분이나 부여가 되고, 자, 적절히 통제돼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체제가 바로 권력 분립형, 즉, 입헌주의 정부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대표적인 정부 형태의 예가 세 가지인 거죠. 대통령제, 자, 의원내각제, 자, 혼합정부제. 자, 요게 대표적인 뭐죠? 입헌주의 정부 형태의 종류인 거죠, 여러분. 즉 권력 분립형인 거죠. 자, 입헌주의 정부 형태는 권력 분립형인 거죠. 즉 권력 분립형은 입헌주의 정부 형태. 자, 입헌주의 정부 형태는 당연히 국가 권력이 헌법에 의해서 어느 국가 기관에 찢어져서 맡겨져 있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권력 분립이 서로 상호 견제가 되니까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이 되는 거죠. 어느 한 국가 기관이 이 권력 세계를 다 잡고 휘두르지 못하는 체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이 되겠죠. 그렇죠. 어느 한 사람이 권력을 잡고 또는 어느 한 국가기관이 모든 권력을 잡고 휘두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입헌주의 정부 형태에서의 태어난 이 뭐죠? 정부 형태, 구체적인 정부 형태가 뭐냐면 자, 대통령제, 그다음에 의원내각제, 그다음에 혼합정부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자, 반면에 권력 집중형, 자, 전대주의적 정부 형태라고 얘기하는데, 자, 국가 권력이 한 개인이나 하나의 정당 내지 집단에 집중되어 있는, 자, 이런 형태를 우리는 전제주의적 정부 형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권력 집중형인 거죠, 여러분. 네. 국가 권력 행사가 당연히 독단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부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렇죠. 즉, 우리는 이거를 전제주의적 정부 또는 권위주의적 정부라는 구체적인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즉, 권력 집중형의 구체적인 정부 형태는 전체주의적, 그죠? 전체주의적 정부라든지 또는 권위주의적 정부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뒤에서 이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혼합정부제를 설명을 할 텐데, 먼저 이 전체주의적 정부는 뭐냐? 당연히 국가 우월적, 그쵸? 잘 보세요. 국가 우월적, 민족 우위적 이데올로기를 포명한다. 자, 전체주의적, 즉, 권력 집중형, 즉, 이 전제주의적 정부 형태의 한 종류인 이 전체주의적 정부는 뭐죠? 뭐예요? 네. 국가 우월적, 민족 우위적 이데올로기를 표방한다. 즉 뭐냐면 전체주의적 정부의 특징은 개인이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체주의면 말 그대로 전체주의잖아요. 개인이 중심이 아니라 이 전체주의적 정부는 국가, 이 단체 공동체죠. 이 국가가 우월적이고 또는 개인이 아닌 이 민족이 우월적이라는 거죠. 민족 우위적 이데올로기 당연히 표방하는 거죠. 즉 여기 뒤에 있죠. 국민을 위한 국가가 아니다. 그렇죠. 개인을 중요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주의적 정부에서는 말 그대로 국가가 우월하거나 민족 우위적 이데올로기를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을 위한 국가가 아니라 당연히 국가를 위한 국민으로서 이해하시나요? 자, 국민을 위한 국가가 아니에요. 이 국가는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국가를 위한 국민으로서, 그렇죠. 국가를 위한 국민으로서, 국민이 국가의 지배 대상으로, 그쵸. 국민이 국가의 지배 대상인 거죠. 자, 국가 목적을 위한 도구 수단에 불과하다. 이게 바로 뭐죠? 전체주의적 정부 형태이다. 이런 거죠. 즉 전체주의 정부를 즉 권력 집중형의 한 형태인 정부 형태인 이 전체주의적 정부 형태를 우리가 딱 듣는 순간 아 이건 전체주의니까 아 개인이 중심이 아니고 전체가 중심인데 그 전체가 누구냐 국가 또는 민족인 거죠. 그렇죠? 아 그래서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죠. 즉 국민은 국가의 어떤 도구나 수단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러한 정부들 우리가 뭐 많이 봤죠. 나치즘이라든지 또는 파시즘 정부, 그다음에 공산주의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인민민주주의 정부 자 이런 것들이 다 전체주의적 정부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에 반해서 이 권위주의적 정부, 자, 이 권위주의적 정부 형태도 당연히 권력 집중형인 거죠. 네, 전제주의적 정부 형태 중에 하나인데, 자, 권력이 어느 유일한 기과 기관, 그렇죠. 특정인의 집중된 행사,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독재 정부를 우리는 권위주의적 정부, 즉,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대통령제라고 얘기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권력이 어느 유일한 국가 기관이나 특정인에게 집중된 행사가 돼요. 즉,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독재 정부인 거죠. 독재 정부.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전체주의적 정부는, 자, 이데올로기가 표명되는 게 개인이 아니라 국가나 민족인 거죠. 자, 하지만 권위주의적 정부는 그에 반해서 이 권력이, 그쵸? 이 권력이 똑같이 집중이 되어 있는 어떤 국가기관이나 특정인에 집중되어 행사가 되고 있는데, 자, 견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권력을. 이해하시나요? 예를 들면 신대통령제인 거죠, 여러분. 자, 우리나라의 뭐 3사공화국 박정희 시대를 우리는 권위주의 정부라고 평가도 하고요. 이 권위주의 정부는 다른 말로 신대통령제라고도 합니다. 즉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이제 막 이제 어떤 뭐죠? 가난한 국가에서 벗어나서 이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발돋움하는 그런 국가들 있죠. 자, 이럴 때는 무슨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게 된 거죠.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네, 강력한 리더십이라 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면 안 되죠, 여러분. 헌법 정신을 파괴하면 안 되는데, 자, 어떤 우리나라 예를 들면 경제를 개발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 명목하에 뭐죠? 국가의 엄청나게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그 리더십이 대통령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신대통령제라고도 부릅니다. 이 대통령이 입법행정사법을 다 초월한 어떤 존재로서 뭐죠? 독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명목은 네, 국가 뭐 경제 재건 막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거죠. 즉 그래서 이 신대통령제라고 불리는 이 권위주의적 정부는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막 이제 개발도상국에 들어선 어떤 이제 국가에서 이런 신대통령제들이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이게 종류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권력 분립형과 권력 집중형의 어떤 대표적인 정부 형태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으로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는 권력 분립형, 즉 입헌주의 정부 형태의 구체적인 게 이제 대통령제라든지 의원내각제라든지 이 혼합정부제. 자, 이게 뭐냐면 정부 형태인 거죠. 자, 대통령제 정부 형태냐, 또는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냐, 아니면 혼합정부제 정부 형태냐, 이거는 뭐죠? 이러한 정부 형태를 가지고 뭘 해요?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거죠. 네, 대통령제의 정부 형태를 가지고 국가를 운영해 나가고, 즉, 뭐죠? 이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혼합정부제냐, 이건 다 어디에 있어요? 헌법에 나와 있는 거죠. 그쵸? 이 정부 형태는 당연히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 헌법 사항인 거죠. 당연히 헌법에 나와 있고, 즉, 이러한 것들은 헌법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헌법에 나와 있어요. 딱 보면 헌법 막 조항들 쭉쭉쭉 있는 이 조항을 보면 이 국가는 대통령제다. 그쵸? 헌법을 봤는데 어떤 조항들 쭉 보고 뭐 수석 나오고 내각 나오고 뭐 의회 해상권 나오고 이러면 이거 의원 내각제네 이런 거죠. 혼합정부제는 뭐죠?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섞어 놓은 거죠. 이거 둘 다 섞여 있네. 그럼 혼합정부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헌법에 규정된 조항을 통해서 이 국가가 어떠한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가능한 거죠. 그쵸? 제일 먼저 뭘 파악해요? 권력이 분립이 되어 있느냐, 권력이 집중이 되어 있느냐, 다 이런 걸 파악하는 거죠. 권력이 당연히 입헌주의 정부 형태는 권력이 분립형인 거죠. 그렇죠? 자, 권력이 분립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분립이 되어 있는 이 권력이 자, 어떠한 식으로 분립이 되어 있느냐 이런 거죠. 자, 대통령제로 분류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의원내각제로 분류가 되어 있느냐, 혼합정부제로 분류되어 있느냐. 즉, 입헌주의 정부 형태의 구체적인 정부 형태, 즉 대표적인 정부 형태는 자,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혼합정부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헌법의 규정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 자, 그래서 먼저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보면 자,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 3권이 엄격히 분리되어 자,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는 자,
집행, 그 다음에 사법, 이 3권이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엄격하게. 이해하시나요? 자, 그러면 의원내각제는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대통령제 정부 형태는 특징이 뭐냐면 입법, 집행, 사법이 이 3권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상호 견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게 이 대통령제 정부 형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엄격한 권력 분립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게 이 대통령제 정부 형태고, 자, 이 집행부 체제는 당연히 대통령제 정부 형태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수장은 누구죠? 대통령인 거죠. 그래서 이 집행부 체제는 자, 대통령을 정점으로 일원화가 되는 거죠. 그쵸? 집행부는 당연히 대통령이 정점이죠. 그쵸? 대통령이 이거 해, 저거 해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대통령이 실질적 권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대통령제 정부에서는 왜 엄격한 권력 분립주의가 실현되냐면 이 대통령제 정부에서 가장 뭐가 잘 일어나요? 우리가 말했던 이거 독재 정부가 가장 잘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즉 신대통령제로 잘못하면 삐끗하면 신대통령제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는 대통령에게 헌법이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대통령제 정부에서는 당연히 헌법상 대통령제 정부 말만 들어도 대통령제 정부면 대통령이 뭔가 대빵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자, 그럴 정도로 헌법에는 이 대통령제 정부의 형태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는 헌법에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을 주고 있는 거죠. 네, 많은 다수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못하면 본인이 먼저 신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즉 독재로 갈 위험성이 가장 많아요. 왜요? 헌법상 대통령이 많은 권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즉 자기가 신처럼 구는 거죠. 그래서 신 대통령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은 새로운 대통령제 이런 거죠. 새로운 대통령제. 자, 하지만 언어의 유의로 신. 네. 대통령의 정부에서 대통령이 자기 권한에 취하면 이 신 대통령제가 되는 거죠. 즉, 뭐죠? 권위주적 정부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권위주적 정부는 뭐죠? 독재 정부인 거죠. 독재 정부로 갈 수 있는 발판이 가장 가능성 농후한 게 대통령 정부. 왜요? 헌법상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들을 주고 있어요. 대통령 정부 형태에서는. 즉 그렇기 때문에 입법과 집행, 즉 집행권의 수장인 대통령이 헌법상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입법과 사법 집행이 엄격하게 상권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해하시나요? 흐리멍텅하게 분리가 되어 있으면 권력 분리되어 있으면 당연히 대통령이 입법이든지 사법이든지 다 해먹겠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되게 쉬워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자, 대통령 정부에서는 헌법상 대통령에게 다수의 권한들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대통령제 정부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신인 줄 착각하면 뭐죠? 신대통령제로 가는 거죠. 즉 독재 정부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농후한 게 대통령제 정부인 거죠. 정부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는 당연히 입법, 집행, 사법의 3권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어서 상호 견제 균형을 이루지 아니하면 당연히 독재 정부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쵸? 이 상호 3권 분립이 가장 엄격해야 되는 게 바로 대통령제 정부인 거죠. 즉 특징이 엄격한 권력 분립지를 실현하는 거고 당연히 대통령제 정부의 특징은 당연히 집행부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죠. 그렇죠? 대통령이 그리고 당연히 실질적 권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정부에서는. 그렇죠. 자, 본질적 요소 및 특색을 먼저 보시면 자, 권력 분립 구도를 보시면 자, 엄격 분립형인 거죠. 왜 엄격 분리라고 그랬어요? 대통령 정부에서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뭐죠? 대통령이 자기가 신인 줄 아는 거죠. 자, 독재 정부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을 엄격하게 분리를 해놔야 되는 게 바로 이 대통령제 정부의 어떤 특징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입법부와 집행부가 엄격히 분립됩니다. 그렇죠? 입법부와 집행부가 엄격히 분립이 되고 상호 독립되어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 이런 거죠. 즉 대통령이 임기제입니다. 임기제. 그쵸? 대통령이 10년, 20년
종신이다. 이런 건 독재인 거죠, 여러분. 자, 대통령이 다수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으로서 대통령은 나는 몇 년까지다. 7년이면 7년, 5년이면 5년. 딱 이런 거죠. 4년이면 4년.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딱 임기를 정해놓는 거예요. 왜냐면 그 임기를 정해놓지 않으면 어때요? 어디로 가요? 독재 정부로 가는 거죠. 그쵸? 내가 신이기 때문에, 그쵸? 신 대통령제로 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는 당연히 상권을 엄격하게 분립도 하고 있지만, 당연히 대통령제에 뭐죠? 임기제를 두는 거죠. 대통령의 임기가 있는 거죠. 아니면 독재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 대통령제 정부에서는 당연히 국회의원과 장관 간의 겸직이 금지가 됩니다. 즉 뭐죠? 입법부와 장관이 누구죠? 집행인 거죠. 즉 입법부와 집행부가 서로 융합되는 상황을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엄격한 상권 분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엄격한 권력 분립주의가 실현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겸직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입법과 행정의 결합인 거죠. 자, 이런 상황을 대통령제에서는 극도로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왜요? 독재 정부로 갈 수 있는 발판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당연히 대통령은 법률안 제한권 없죠. 그렇죠. 입법, 행정, 사법이 엄격하게 분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법률안 제한권이 없죠. 그리고 대통령은 자 의회 그리고 의회는 뭐죠? 내각 불신일권이 없습니다. 즉 엄격한 삼권이 분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의회는 내각을 불신하는 이 내각 불신일권이 없는 거죠. 자 내각 불신일권은 뭐예요? 의회가 어떠한 가결을 통해서 어떠한 뭐죠? 내각 불신일권이라는 게 뭐냐면 한 번에 총리 이하 장관을 한 번에 일괄 사퇴시킬 수 있는 거죠. 의회가 그렇죠. 의회가 가결을 통해서 그렇죠. 의회가 자 내각 불신일권을 발동해가지고 이거 내가 갈아치우자 그러면 한 명만 자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자 우리나라로 치면 다 국무총리 이하 행정부 각부 장관들을 한꺼번에 날릴 수 있는 거죠. 한꺼번에 안녕히 가서 할 수 있는 거죠. 집에 가서 쉬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의회의 내각 불신일권입니다. 당연히 없겠죠. 왜요? 대통령제 정부 형태는 입법, 행정, 사법의 엄격한 권력 분립이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당연히 대통령도 의회 상권이 없겠죠. 자, 대통령의 의회 상권은 뭐죠? 이번에는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든 한꺼번에 안녕히 가서 할 수 있는 거죠. 집에 가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게 바로 대통령의 의회 해상권입니다. 야, 너 오늘부로 국회의원 너 잘렸어. 너 안녕히 가. 잘 가. 안녕. 이러는 거죠. 집에 보낼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왜요?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는 자, 엄격한 권력 분립주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당연히 독재 정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 이 대통령제 정부 형태는 설계 자체가 정부 형태를 설계하는 그 설계 자체에서 서로 엄격한 권력 분립주의를 실현해 놓는 거죠. 설계를 그렇게 해놓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대통령은 입법권을 침해하지 못하고 당연히 입법권도 뭐죠? 집행부를 침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당연히 법률안 제한권 없겠죠. 그렇죠. 침해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의회에 내가 불신일권도 없고 당연히 대통령은 의회 해상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대신에 자, 의회는 그쵸 고위공무원이라든지 대법관, 그다음에 조약비준 동의권, 그쵸. 자, 의회는 자 고위공무원이나 대법관이라든지 어떤 조약 비준할 때 어떤 동의권을 가지고 있고, 자 대통령 탄핵 결정권 등을 가지고, 즉 의회는 대통령제 정부에서는 의회가 집행부를 어떻게 견제하고 있냐면, 자 이런 거죠. 고위공무원이라든지 대법관, 조약 비준을 할 수 있는 동의, 자 이 동의권을 쥐고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탄핵 결정할 수 있는 이 대통령 탄핵 결정권을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런 걸 가지고 뭐죠? 집행부를 견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제 정부에서는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 즉 법률안 제한권은 없지만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여 자 의회를 견제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이렇게 드는 거죠. 즉 뭐죠? 대통령이 법률안 제한권이 없고 의회는 내각 불신일권도 없고 대통령은 의회 상권도 없지만 그쵸? 최소한의 견제 장치는 당연히 둬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쵸? 그게 반응이 권력 분립인 거죠. 상호 견제, 그쵸? 협력이 그렇죠. 그 최소한 견제 장치가 대통령제에서는 뭐가 있냐? 의회는 동의권,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 결정권, 그다음에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서 서로 뭐죠? 견제를 하고 있다 이런 거죠. 즉 대통령 정부에서는 엄격한 권력 분립주의를 실현함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죠.
대통령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서로 영역에 침범을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견제 장치는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자, 대통령이 정부에서 의회는 동의권이라든지 파이낸스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자, 그다음에 대통령은 의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법률안 제한권은 없지만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이런 걸로 의회를 견제를 하고 있다. 이런 거죠. 대통령 정부 형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집행부의 이론성과 집중성인 거죠. 그렇죠? 집행부가 어디예요? 집행부가 뭐죠? 네, 대통령을 정점으로 일원화되어 있죠. 집행부. 그렇죠? 집행부 체제는 그렇죠. 대통령을 정점으로 일원화되어 있다. 그게 대통령의 정부 형태죠. 대통령이 일사불란하게 명령하는 거죠. 이거에 저거에 이런 거죠. 어느 한 사람의 D라인이 확실하잖아요. 대통령이 가장 정점에 있기 때문에 저거에 이거에 할 수 있죠. 어떤 일이 닥치면 야 이거 먼저 해 이러는 거죠. 저거 먼저 해 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즉 집행부가 일원성이 되어 있고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죠. 즉 이해하시나요? 즉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즉 뭐죠?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대통령이 정점에 있기 때문에 신속한 거죠. 처리가 신속해요. 그쵸?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죠. 즉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집행부가 일원성과 집중성이 있는 거죠. 집행부에. 그렇죠. 그래서 이 대통령은 장관을 대량으로 임명하고 해임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 부하라고 하기는 좀 그런가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을 자기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하고 해임을 합니다.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는. 왜냐면 집행부 체제에서 가장 정점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장관을 임명하거나 해임하는 것은 대통령의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거죠. 네. 그 다음에 부통령이 존재를 합니다. 자,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 자, 미국 보면 잘 알겠죠. 미국이 대통령제의 표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정부 형태를 자, 순수한 대통령제라고 하는데 자, 대통령제는 부통령이 존재해요. 부통령. 네, 부통령. 우리가 대통령제 의원내각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대통령제 의원내각제를 최초에 누가 창설한 건 아니고요. 자, 미국이 하고 있는 그 정부 형태를 우리는 대통령제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이 하고 있는 그 정부 형태를 우리는 의원내각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른 나라가 하는 대통령제, 그걸 미국에 있는 대통령제를 모방해서 우리나라도 하고 다른 나라들이 하고 있는데, 자, 그런 것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자, 미국이 순수한 대통령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제를, 자, 순수한 대통령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의원내각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미국을 보시면, 당연히 대통령 옆에 누가 있어요? 부통령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대통령제의 자, 특징은 뭐냐면, 자, 부통령이 존재를 한다는 게 특징이고, 자, 대통령은 뭐예요? 대통령은 버릇이 승계, 그런 거죠. 승계하죠. 그쵸. 실질적 권한을 행使못하고 동반 당선된다. 즉, 부통령이 하는 건 뭐냐면, 대통령의 그 임무를 대신하는 대리인인 거죠. 네, 대신할 수 있고, 당연히 부통령은 자, 대통령이 거리가 돼서 대통령이 하던 업무를 대리해서 하기 때문에 자, 실질적인 권한 행사는 대통령은 못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동반 당선된다. 죠 미국 보면 대통령과 부통령이 한꺼번에 나오죠,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은 당연히 뭐죠? 대통령 직선제로 뽑습니다, 여러분. 자, 강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무엇일까? 헌법상 다수의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 다수의 권한을 갖는 이 대통령이 당연히 국민의 지지가 없다면 당연히 대통령의 어떤 그 권한 행사의 정당성이 없어지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대통령제에서 이 대통령은 당연히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 즉, 강한 민주적 정당성. 자, 강한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게 뭐예요? 국민의 지지인 거죠. 지지를 많이 받으면 당연히 강한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거죠. 즉, 대통령제에서 이 대통령은 헌법상 많은 다수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그 정당성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당연히 강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데, 당연히 이 강한 민주적 정당성은 어떻게 해서 확보를 해요? 대통령 직선. 그렇죠?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음으로써 대통령은 강한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대통령제의 장점과 단점을 보시면, 장점은, 자, 대통령을 정점으로 응집력, 그렇죠.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응집력이 있는 거죠.
자, 대통령이 구심점인 거죠. 대통령으로 다 모이는 거죠. 힘들이, 그렇죠. 그리고 신속성 있게 집행자금이 가능하다. 맞겠죠, 여러분? 신속하게 집행정리 할 수 있겠죠. 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렇죠. 누가 보고요? 대통령이 생각해서, 야, 이렇게, 내가 책임질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신속하게 어떤 집행자금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임기 동안 집행부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나라처럼 임기가 5년이다. 그러면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은 당연히 집행부가 안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 대통령 말만 따르면 되는 거니까 5년 동안 대통령이 시키는 거 하면 되는 거죠. 시키는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당연히 안정이 됐다는 게 장점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의회의 절서, 그다음 다섯 파의 행포에 대해 대통령의 뭐죠?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법률안 제2요구권이라고 얘기하죠. 자,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얘기도 하고 다시 한번 이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라고 국회로 돌려보내는 거니까 자, 법률안 제2 다시 한번 제2를 해라 이렇게 제2요구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행사로 소수의 보호가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는 뭘 가져요? 대통령이 법률안 제한권은 없지만 뭘 가져요? 법률안 거부권인 거죠. 즉 법률안 제2요구권을 갖는 거죠. 이걸 행사해서 의회를 견제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 정부에서는 의회가 절석으로 입법을 하거나 절석이라는 거죠. 형편없이 입법한다는 얘기죠. 네, 절석으로 입법하거나 또는 의회 다수파가 자기의 정당의 이익에 맞게 뭔가 법률안을 뭐죠? 제안을 한다면 그쵸. 제안을 한다면 대통령은 뭘 행사해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를 함으로 해서 의회 내에 어떤 소수파, 다수파가 아닌 이 소수파의 보호를 가능하게 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이게 바로 장점인 거죠, 대통령제. 대통령제 단점은 자, 입법부와 집행부 간 충돌과 마찰을 해소할 제도가 없거나 불충분하다. 즉 뭐냐면 대통령제에서는 뭐가 없어요? 여기 보면 의회에 내각 불신임권, 그쵸? 대통령의 의회 상권도 없어요. 의회가 빡치면, 죄송해요, 빡친다 그래서 의회가 수틀리면, 그쵸? 수틀리면, 야, 장관, 총리 비롯한 장관들, 야, 집에 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수틀리면 의회한테, 야, 너네들 다 집에 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대통령제에서는 엄격한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의회가 내각 불신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대통령도 의회 상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점은 뭐냐면 입법부와 집행부 간에 충돌을 해요. 의회하고 대통령하고 충돌을 하게 되면 이걸 헌법의 제도상 이 충돌을 해소하거나 또는 이 마찰을 줄일 제도가 없어요. 없거나 또는 불충분해요. 즉 뭐죠? 입법부와 집행부가 파이팅하면 서로 그냥 마음이 가라앉고 풀릴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1년이든 2년이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왜냐면, 내각 불신인권, 자, 의회 내각 불신인권이나 대통령의 의회 해상권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잠시만요. 뭐가 잘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네요.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게 단점인 거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마음 풀릴 때까지. 이해하시죠? 네. 자, 그리고 대통령의 정책 추진 어려움, 즉, 법률안 제한권 없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 무엇인가 뭘 하려고 하면, 행정상 뭘 하려고 하면,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뭐, 요즘에 이런 거라도 주려고 하면, 뭔가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대통령 뭐죠? 대통령이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하면 막 해봐요. 법률에 근거가 없어요. 그럼 뭐죠? 위법한 행위가 되는 거죠. 대통령 위법한 행위 하면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자, 뭔가 집행부의 대통령이 어떤 행정일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 거죠. 즉,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데, 대통령제에서는 뭐죠? 대통령이 법률안 제한권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 돼요? 의회에다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니 이러이러한 법률을 뭐죠? 제정해 주십시오라고 의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의회가 놀고 있네. 난 몰라. 알아서 해. 이러면 대통령이 당연히 정책을 추진할 수가 없겠죠. 이해하시나요? 왜? 법률안 제한권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음. 자, 그리고 국가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그쵸.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그쵸. 국가 권력이, 즉, 대통령제 정부에서는 입법행정 사법이 엄격하게 분립이 돼가지고, 자, 국가 권력이, 즉, 행정부의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헌법상으로도 대통령에게 다수의 권한을 주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권력이 대통령에게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 대통령은 당연히 임기 동안에
국회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정부는. 즉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자, 민주적인 체제와 사법 통제 등이 확립되지 않으면 복지화 가능성이 크다. 이런 거죠, 여러분. 즉 그죠.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는 헌법상 다수의 권한을 주고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이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대통령 정부에서는 헌법상 민주적인 어떤 체제하고 어떤 사법 통제 등이 확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쵸. 대통령 정부 형태에서 헌법상 뭐죠? 대통령에게 다수의 권한이 있는데 어떤 민주적인 체제, 그 전에 헌법에다가 민주적인 체제를 구현을 넣거나 또는 사법통제 등을 해놔야지만, 확립을 해놔야지만 당연히 대통령이 독재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자, 단점은 이러한 민주적인 체제라든지 사법통제 등이 대통령제 정부 형태의 어떤 헌법에 미약하거나 불충분하거나 없다면 당연히 대통령이 어디로 가요? 독재화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는 입법행정 사법주 엄격한 권력 분립을 실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대통령제의 전반적인 본질적인 요소와 그다음에 대통령제의 어떤 장점과 단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서 네, 뭐 얼마 안 남았네요. 쭉 하면 되겠네요. 자, 그에 반해서 자, 의원 내각제를 볼까요? 자,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는 자, 내각의 존속이 의회의 신임이 달려 있고 내각이 의회 앞에서 책임을 지는 정부 형태. 자, 의원 내각제는 뭐냐면 자, 일단 내각이 있는 거죠. 자, 의회 뭐죠?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는 자, 내각의 존속이 즉 총리, 수상이라고 얘기하죠. 수상, 총리, 총리하고 각부 장관, 이 각부 장관이 어디에 신임이 달려있냐면 의회에 신임이 달려있는 거죠. 의회에. 자, 의회에서 내가 그걸 선출을 해요. 총리도 선출하고 장관도 선출해요. 의회에서. 네, 의회에서. 네. 대통령이 선출하는 게 아니고 선출하는 게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자, 의회에 신임에 달려있는데 의회에서 얘네들을 선출을 하는 거죠. 대통령은 그냥 허수아비 임명만 할 뿐이에요. 의원 내각제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의회가 이 사람을 해라, 저 사람을 해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각의 존속이 그렇죠? 의회에 신임이 달려 있는 거죠. 즉 뭐죠? 집행부인 거죠. 집행부. 이 집행부를 의회가 뽑아요. 대통령도 의회에서 간접 선출을 해요.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서 직선되는 게 아니고 의원 내각제에서는 대통령이 의회에서 간접 선거로 되는 거죠. 즉 집행부, 즉 대통령을 비롯한 총리, 그 다음에 이 장관들을 전부 다 의회에서 선출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각의 존속이 의회 신임에 달려 있고, 자, 내각이 당연히 의회 신임에 달려 있기 때문에 내각이 잘못하면 뭐죠? 의회가 야, 너 집에 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의회 신임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즉, 그래서 내각이 뭔가 잘못하면 집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의회 앞에서 책임을 지는 정부 형태인 거죠. 그렇죠? 내각이 뭔가 잘못하면 의회 앞에서 책임을 지는 거죠. 의회가 너 집에 가 그렇게 되는 거죠. 즉, 내각이 의회 앞에서 책임을 지는 정부 형태. 그리고 뭐죠? 의원 내각제에서는 집행부의 실질적인 수상이 누구예요? 총리죠, 총리 수상. 대통령은 의원 내각제에서 대통령이 있긴 하지만 대통령은 허수아비적 존재죠. 네, 그냥 명목상 상징적인 존재인 거죠. 실질적으로 의원 내각제에서의 어떤 집행부의 수상 역할은 누가 하냐면 총리가 합니다. 총리 여러분, 총리. 자, 주로 누가 해요? 의원 내각제에서는 자, 의회 다수파의 수장이 보통 수상을 맡습니다. 총리를 맡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본질적 요소 및 특세. 자, 신임성, 책임성인데, 자, 내각이 의회 다수파에 의해서 구성됩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자, 의원 내각제에서는, 자, 의회에 의해서 내각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에서 가장 많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회 다수파의 어떤 의견에 따라서 내각이 구성이 되겠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당연히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기 때문에 내각 불신임권을 가질 수 있겠죠. 의회가 한 사람씩 그냥 사표 쓰게 하는 게 되게 귀찮으니까 내가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그쵸? 의회 다수파가 내각을 뽑았죠. 이게 의회에서 내각이 선출이 됐기, 내각이 임명이 됐기, 임명이 아니죠. 내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 단번에 이 수상을 비롯한 모든 장관들을 한 방에 집으로 보낼 수 있는 이 내각 불신임권을 당연히 갖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연히 신임이 중요한 거죠. 즉, 내각이
의회에 얼마만큼 신임을 얻고 있느냐. 이게 바로 중요한 요소거든요. 만약에 의회의 신임을 잃고 의회의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그 내각은 존속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의원 내각제에서.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집행의 모든 것을 다 쥐고 혼자서 좌지우지했다면, 자,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서는, 자,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의회 다수파가 내각을 구성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각이 뭔가 의회의 신뢰를 잃게 되면, 당연히 내각은 뭐죠? 존속할 수가 없겠죠. 즉, 뭐냐면, 신임성인 거죠, 신임성. 자, 신임성이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 다음에 책임인 거죠. 즉, 의회 앞에서 책임을 지는 정부 형태인 거죠, 내각이. 즉, 그래서 책임성의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내각 불신제를 통해 의회가 내각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의회가 갑자기 집행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각이. 그러면 너 안녕 집에 가. 다른 내각 우리는 선출할 거, 저기 뭐야 구성할 거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의원 내각제의 어떤 특색이 되겠습니다. 자, 의원 내각제에서는 뭐죠?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갖는다. 자, 대통령제에서는 엄격한 권력 분립 실현 때문에 자, 뭐죠? 의회에 내각 불신임권이라든지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자, 의원 내각제에서는 특징이 뭐냐면 엄격한 권력 분립이 아니고 연성의 권력 분립인 거죠. 엄격하지가 않아요. 네, 엄격하지 않은 권력 분립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가 내각을 구성한다는 그 자체도 당연히 엄격한 권력 분립은 상상할 수도 없겠죠. 어떻게 의회가 내각을 구성해요?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리고 당연히 내각은 의회 신임을 바탕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의회가 내각이 마음에 안 들면 한꺼번에 내각 불신임제를 통해서 안녕 지배가 할 수 있는 거죠. 즉, 내각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의원내각제의 특징은, 자,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의 특징은, 자, 내각 불신임제, 그 다음에 의회 해산제를 갖는다는 게, 자,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의 특징입니다. 자, 권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견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자,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으면, 당연히 대통령도 당연히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권력이 서로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 의원내각제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자, 내각 불신임제를 갖고 있다는 거하고, 의회가, 그 다음에, 뭐죠? 대통령이, 네, 의회 해산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음. 즉, 내각 불신임제는 내각이 의회 앞에서 책임을 지는 제도고, 자, 의회 해산제는, 자, 내각 불신임에 대해 내각이 갖는 대응 수단인 거죠, 여러분. 내각이. 자, 내각이. 그렇죠? 내각이 갖는 대응 수단. 자, 내각이 의회 해산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의회 해산 후 당연히 총선거를 당연히 실시를 해야겠죠, 여러분. 만약에 내각이 의회 해산권을 행사해가지고, 자, 의회를 해산하고 나면 당연히 총선을 다시 해가지고 다시 의회를 뽑아야겠죠. 그렇죠? 국회의원을 뽑아야겠죠. 이게 바로 상호 견제와 균형인 거죠. 만약에 내각 불신임제만 있어요. 그러면 뭐죠? 이 내각은 의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솔직껏 일을 하지 못하고 의회의 눈치만 보게 되겠죠. 왜냐면 의회에 잘못 보이면 뭐죠?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의회 해산자가 없다면. 하지만 뭐죠? 균형을 맞춰놨죠. 내각 불신임제하고 해산제하고 같이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서는 설계를 해놨죠.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도록 해놓은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의 특징은 연성의 권력 분립입니다. 즉,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어떤 독재와 가능성 때문에 엄격한 권력 분립을 해놨다면, 자, 의원 내각제는 대통령은 간접 선출이 되는 거죠. 의회에 의해서. 그렇고, 그죠? 내각은 실질적으로 의회 다수파에 의해서 구성이 되니까 당연히 뭐죠? 내각은 의회 앞에서 책임을 지는 거죠. 즉,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는 대통령은 의회 앞에 책임을 지지 않았죠. 임기 동안. 하지만 자, 의원 내각제에서는 내각이 의회 앞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당연히 엄격한 권력의 분립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즉, 연성의 권력 분립인 거죠. 즉, 대통령제의 엄격 분립과 달리 연성의 분립 관계에 있는 게 바로 의원 내각제의 정부 형태의 특징입니다. 즉, 내각이면 집행부죠. 자, 내각이 법률안 제한권을 가져요. 자,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는 당연히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 내각이 법률안 제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렇죠. 대통령 정부의 뜻은 엄격한 권력 분립 때문에. 하지만 의원 내각제에서는 자, 연성의 권력 분립 때문에 내각이 법률안 제한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법률의 제정에 적극적으로 당연히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연성의 권력 분립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의회 의원과 강요. 그렇죠. 즉,
국회의원과 장관의 겸직이 가능한 거죠.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 자, 국회의원 하면서 당연히 뭐죠? 장관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즉, 뭐죠? 의회에서 의회 다수파가 내각을 구성할 때 의회 다수파의 수장인 사람이 수상으로 가고 총리로 가고 그다음에 다수파의 대부분의 의원이 아니고 많은 그 다수파의 의원들이 당연히 뭐 행정장관으로 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장관의 겸직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대통령 정부에 있어서는 엄격한 권력 분립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과 장관의 겸직이 안 되지만 자, 의원내각제에서는 연성의 권력 분립으로 인해서 자, 의회 의원과 강요, 즉 장관의 어떤 겸직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리고 내각의 구성원이 자,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 및 발언을 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의원내각제의 어떤 연성의 권력 분립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의원내각제는 집행부가 이원적으로 구성되어 있죠. 즉, 실질적인 정부의 수장은 총리고, 그 다음에 상징적인, 그렇죠? 상징적인 사람은 누구죠? 대통령인 거죠. 의회에서 간접 선출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이 있는데, 자,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선, 즉 국민이 직접적으로 선출해서 강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의원내각제에서는 대통령이 의회에 의해서 간접 선출하는 거예요. 국민이 선출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의회에서 간접적으로 선출해서 대통령이 있지만 결국은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집행부의 수장을 노릇을 하고 있는 수상, 그 다음에 상징적인 뭐죠? 대통령이 있는 거죠. 즉 집행부의 이원적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상징적인 대통령이 있고 실질적으로 뭐죠?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수상 또는 총리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즉, 집행부가 국가 원수, 즉 대통령과 행정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 원수의 직무와 행정부 수반의 직무가 분리가 됩니다. 즉, 의원내각제에서는 대통령이라고 하기보다는 국가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국가 원수는 옛날로 말하면 왕이거든요, 왕. 네, 왕을 국가 원수라고 얘기하죠. 자, 그 국가 원수가 상징적인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상징적인 인물인 거죠.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해요. 왜요? 의회에 의해서 간접 선출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의회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겠죠,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상징적인 존재, 즉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실질적인 집행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다? 수상이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국가 원수의 직무와 행정부 수반의 직무가 분리되어 있는 게 특징이죠. 그렇죠. 자, 국가 원수는 당연히 상징적이고 형식적인 권한만을 갖는다. 그렇겠죠. 의회의 눈치를 보겠죠. 자, 수상이 국가의 어떤 정책의 형성과 집행을 담당하는 실질적 권한을 갖는다. 그렇겠죠, 여러분. 즉, 의원내각제에서는 집행부가 이원화되어 있다. 그렇죠.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이 없는 건 아닌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즉, 대통령은 헌법상 다양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자,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자,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갖는 거는 뭐 전쟁이라든지 외교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가 원수고, 자, 행정부 수반으로는 당연히 행정부, 즉 집행과 관련된 지위인 거죠. 그 지위에서는 행정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대통령을 설명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대통령이 가진 권한 중에서 네,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즉 국가 원수의 지위냐 아니면 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냐에 따라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달리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을. 이해하시나요? 이게 대통령 다 같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긴 하지만 굳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헌법상 지위로 따지면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국가 원수라는 지위에서 또는 행정부 수반이라서 행정부 수반이라는 지위에서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할 텐데 일단 그거는 변론을 하고 자 어찌됐든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에서는 집행부가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대통령과 수상으로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은 상징적이고 형식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렇죠. 의회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그렇죠. 간접적으로 선출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에 눈치를 보는 거고 자 수상이 실질적으로 집행부의 수장이다. 실질적 권한을 갖는다 이런 거죠. 자, 장점과 단점. 의회가 집행부 간의 협력으로 국정의 신속 운영. 집행부가 의회 다수파의 지지를 받음으로써 입행부와 집행부의 마찰 및 대립을 피함. 이게 무슨 말이죠?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 그렇죠. 자, 집행부는 누가 뽑아요? 의회 다수파가 뽑죠. 자, 의회 다수파는 당연히 의회를 장악하고 있죠. 그렇다면 당연히 의회와 집행부는 협력이 잘 될까요? 당연히 잘 되겠죠, 여러분. 집행부가 바로 옆에 있는 동료 의원인 거죠. 의회 다수파니까. 그렇죠. 의회 다수파가 의회도 장악하고 있고 그 의회 다수파의 의원들이
당연히 집행부의 어떤 저기 대빵이 수상으로도 가고 당연히 장관으로 가니까 당연히 의회 집행부 간의 협력이 잘 돼서 국정의 신속한 운영이 가능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리고 당연히 집행부가 의회 다수파의 지지를 받겠죠, 여러분. 그렇죠? 의회 다수파의 지지를 받으니까 당연히 집행부가 되겠죠. 그렇죠? 대부분 의회 다수파 의원들 중에 집행부로 많이 가니까 지지를 받겠죠. 자, 지지를 받음으로써 입법부와 집행부의 마찰 및 대립을 피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마찰이 발생할 경우에도 해소책은 있습니다. 뭐죠? 내각 불신임자, 그렇죠? 그렇죠? 네, 의회가 내각을 불신을 한다든지 또는 내각이 의회를 해산시킨다든지, 자, 이런 거는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입법부와 집행부가 마찰이 생기더라도 그쵸, 해소책이 있는 거죠. 헌법상. 그렇죠. 빨리 해소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그 불안정한 상태를. 그렇죠. 하지만 군소정당이 난립한다. 그렇죠. 만약에 뭐 의원 내각제에서 한 정당이 뭐 거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국회의원이 100명인데 50개의 정당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명씩, 각 국회의원 다 두 명씩 있어요. 자, 50개의 정당이 있는 거죠. 자, 이 군소정당이 난립하게 되는 경우죠. 어느 한 정당이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고, 정말 극단적으로 50개의 정당이 있는데, 각 정당 두 명씩 있어 보세요.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50개 정당이 서로 무릎 꿇고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네. 자, 이래서 군소정당 난립 시에는 당연히 전국 불안정을 초래하겠죠. 그리고 의회의 견제력이 약화가 되겠죠, 여러분. 결국은 50개 정당에서 짜집기하고 서로 협력해서 집행부를 세워놔도 뭐예요? 그 의회가 견제가 당연히 약화가 되겠죠, 여러분. 만약에 집행부 그 내각을 불신을 하려면 당연히 다수의 어떤 의회 의원의 어떤 동의가 필요한데 당연히 뭐죠? 의회가 50개 있으니까 동의를 받는 게 쉽지 않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의회가 내각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견제력이 약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의회 다수파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의회 중심적 운영으로 그쵸, 의회가 정권 쟁취의 장으로 되어 정쟁 격화 가능성. 결국은 의원 내각제에서는 당연히 의회가 중심이죠. 의회가 내각도 뽑고 내각도 구성하고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 내각제에서는 자 의회 중심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렇다면 당연히 의회가 서로 다수파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정권 쟁취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 즉 정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무지 농후하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얼마나 했나요? 아이고, 벌써 50분 했네요. 자, 혼합정부제 형태는 제가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에 또 혼합정부제 정부 형태에 대해서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형태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주 읽어보시고요. 네, 모르고 있으면 저한테 질문도 해주시고, 네, 저 질문 받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네, 오셔가지고 커피도 사달라고 하시고요. 네, 시간 있으면 저한테 밥도 사달라고 하시고, 물론 네, 미리 약속을 정하고 오셔야 됩니다. 네, 제가 제 자랑은 아닌데, 여튼 제가 바빠가지고, 사실은 여러분에게 미안한 일인 거죠, 여러분. 네. 되게 바빠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여러분 강의가 항상 먼저이고, 네. 여러분이 항상 먼저라는 거는, 네. 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여러분 항상 오문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주로, 네. 메일로 질문 주셔도 되고, 하지만 제가 타자 치는 것도 싫어하고, 네. 네, 간단한 건 메일로 제가 대답을 해줄 수도 있는데, 네, 주로 이제, 제가 학생들에게 전화를 드리는 이유도 그렇고, 뭐, 시간 있으면 커피 한 잔 먹읍시다, 학교에서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제가 하는 수업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뭐, 이해가 잘 되는지, 그 다음 제가 뭐, 대면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잘 이해하고, 자, 이런 걸 때문에 주로 이제 전화도 많이 드리고, 시간 되시면 커피도 한 잔 하시고, 그 다음에, 면담 오면, 네, 뭐, 테스트한 면담, 제 시간을 빼서 면담에 응해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네, 동네 아저씨라고 생각하시고, 네, 자유롭게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돌아온 주, 내일이 돌아온 주네요. 네, 하여튼, 네, 돌아온 주에 다시 이 혼합정부제 정부 형태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